지금 강남 빼고 나머지가 규제가 다 풀려버리는 이 상황에서 강남만 그러면 소외되고 있는데 강남에도 규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용산하고 강남 3구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됐고, 그리고 뭐 청약이나 이런 거에서도 하나도 규제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시장의 일반 룰을 가지고 뭐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개 지역은 아직도 정부가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4곳만 끝까지 제외를 하고 아직 규제를 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은 일부 지역은 재불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거는 이제 상승 우려가 있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는 이제 상승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일부 지역은 재불안 우려 등이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대기 수요 같은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그래도 아직은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점검하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심의위원회가 뭐 계속 열리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번에 다 풀기는 좀 그러니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왜 이곳들을 규제했었는지를 봐야지 여기를 규제를 못 푸는 이유가 해석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용산은 어디죠? 용산이 이제 서울의 딱 중심부인데 용산을 규제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시죠. 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일가를 하면서 이거 추진하겠습니다 했던 게 어디죠?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이게 전임 시장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사다난했던 그런 곳이죠.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한강 르네상스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게 사업이 무산되고 그 뒤로 이제 방치되면서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다가 다시 오세훈 시장이 부활하면서 이거 내가 이제 다시 스타트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이 황금 땅 서울의 정말 중심 중의 중심이 어떻게 딱 2번 다 추진하려고 하니까 금융위기가 오고 갑자기 고금리가 왔는지 참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땅인데 이것 때문에 규제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맞은편에 더 넓은 땅이죠. 한국의 센트럴파크라고 부를 수 있는 용산공원이 지금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금 평택으로 이주를 하면서 부분 개방을 하고 있죠. 그만큼 여기 용산공원도 엄청나게 큰 대형 호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2개의 호재 때문에 규제를 시작했었다. 근데 이 용산공원에 하나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이 용산공원 이름 짓기 공모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용산공원에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공모전을 했는데 1등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용산공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산공원의 이름 짓기 공모전 1등이 용산공원이 된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용산공원도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차근차근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뭐 전혀 관심을 못 받지만 강남 쪽, 강남 뭐 송파, 잠실 뭐 이쪽은 그러면 뭐 때문에 규제를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 삼성역에서 탄천을 건너면은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게 그 88 올림픽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더 됐잖아요. 그 88 올림픽 때 여기를 지금 서울 올림픽 하면서 경기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워낙 낙후가 돼 있고 부지는 엄청 넓지만 사실 그 효율성은 극도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코엑스가 이미 포화 상태고 그래서 이 코엑스를 좀 확장하자. 제2코엑스도 만들면서 호텔도 짓고 이 박람회와 관광가 이런 걸 다 같이 엮어서 마이스 산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잠실 삼성동을 지금 대규모로 개발하는 이 마이스 복합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송파구 잠실을 막 규제하기 시작했었죠. 삼성동 현대사옥 앞에 영동대로라고 있습니다. 이 영동대로가 삼성역이 있죠. 이 삼성역에 GTX A와 C를 갖다 붙이고 뭐 위례신사선도 들어가고 이 한 블럭이니까 위에 가면은 이제 봉은사 역도 있고 해가지고 뭐 9호선까지 다니는 엄청 넓은 대로 지하를 뭐 지하 6층으로 파가지고 뭐 하나의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도 있다 보니까 강남구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였는데 초대형 호재들을 막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가뜩이나 올라가던 시기인데 막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집값 상승이 좀 두려웠기 때문에 규제책을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 도심지에 주거용 아파트 뭐 이런 거에 걸린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뭐 논이나 밭 같은 거 이런데 뭐 대규모로 택지 조성하고 이럴 때 땅값이 막 갑자기 폭등하고 하니까 야 너네 땅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라. 이거 가지고 뭐 땅 투기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 아파트도 땅 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거래할 때도 야 너도 어차피 토지를 거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지자체, 구청장한테 허락을 받고 집 사는 건데 이게 왜 내가 내 집을 사는데 구청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 허락을 받는다는 거, 허가라는 거는 구청장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구청장이 나보고 집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당연히 그때는 뭐 이제 뭐 유주택자들이 뭐 집을 더 사고 이러면은 큰일 나고 막 규제하고 세금 부과하고 막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허가를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전세 끼고 뭐 갭 투자 이런 거 하지 마라. 무조건 실거주 의무로 2년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네가 이걸 위반하면은 형사처벌하겠다 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특정 지역들은 위헌 소송 막 하겠다고 하고 뭐 주민들이 막 반발도 하고 막 그랬겠죠. 뭐 전세도 못 주고 누가 내 집을 살려고 해야 나도 뭐 팔고 이사 가는데 이거 뭐 사지도 못하게 하고 막 하니까 허가를 받게 하니까 우리만 왜 이렇게 하냐 라면서 반발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워낙 집값이 막 폭등하던 시절이었고 대형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간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더 이상하게 좀 확대가 됩니다. 뭐냐 이게 주택에 적용하면서 야 이걸 해도 되나라고 정부도 조금 의아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니까 돼. 그리고 가장 핵심 지역들 가장 비싼 지역들에 걸었는데 여기가 상승률이 이제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 되네 하면서 이게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또 시킵니다. 추가 연장을 또 하기도 해서 최대 이게 5년까지 되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년 차 연장하냐 마냐가 또 이제 도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하니까 이 집값 상승을 좀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정치권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이슈가 뭐였냐? 재건축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이제 조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재건축하면 집값이 또 갑자기 또 급등하는 거 아니냐? 괜히 이거 집값에 뭐 불쏘시개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재건축 반대 여론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이 재건축해야 되는 지역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이었냐? 압구정동을 전체 다 묶고요. 여의도도 이제 재건축해야 되는 낡은 연식의 아파트들을 모두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목동도 이제 아파트들 단지들 다 묶고 이제 성수동은 이제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뭐 50층씩 막 초고층으로 아파트 올려야 되는 재개발 지역인데 여기도 해야 되니까 묶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1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냥 동으로 다 묶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빌라나 뭐 원룸 같은 거 막 이런 것들도 다 묶여버리니까 2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정밀 타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파트 재건축만 따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2차가 또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재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된 건데 문제는 호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뭐 용산공원, 국제업무지구 이런 게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뭐 잠실에 뭘 개발한다는데 뭐 전혀 되는 게 없어요. 영동대로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데 뭐 되지가 않아요. 현대 사옥이 들어온다는데 설계한다고 진행을 안 해. 이러니까 호재 때문에 규제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행도 안 되고 있으면 왜 우리를 규제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들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영끌한 갭 투자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버티고 조만간 던진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요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년 전부터 실거주자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집을 전세 주거나 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법인들도 못 사게 하고 진짜 무주택자인 분들만 살 수 있게 하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그때 대부분 다 15억 초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 하에서는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현금으로 매수한 분들이 좀 많았죠.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대치 음마 아파트 요번에 사례처럼 뭐 27억짜리를 24억을 사채를 써가지고 뭐 집을 사셔가지고 뭐 이번에 경매당한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그럼 많으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는 생각보다 대출 없이 그냥 집을 사가지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대출을 뭐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살긴 살지만, 기본적으로 이 동네는 돈이 많은 분들이 와서 최근 2년간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가 여기를 좀 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들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분들도 뭐 원래 부자 동네들이니까 나름 좀 현금 여유가 좀 있고, 그리고 이 주인들이 새로 산 분들도 대출 없이 산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거주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를 풀게 되면 어쨌든 가장 그 수요가 높은 지역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나머지는 우선 풀겠지만 우선 여기는 좀 그래도 내비둬야 되지 않나? 조금 지켜보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또 팔고 또 움직이고 또 어딘가 몰려가고 하면은 야, 이것도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용산, 강남, 서초, 송파를 마지막까지 안 푼 것 같고,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명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한 번에 다 풀면 좀 부담이 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다. 뭐 대출 규제도 지금 뭐 조금 풀리기도 했고 하지만은 허가제라도 좀 풀어라. 그래야지 되지 않냐. 이거 뭐 진행을 안 하는데 이 호재 때문에 규제를 했는데 호재가 진행이 안 되면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해서 허가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재개발 지역하고 재건축 예정지들의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묶여 있는 게 이번에 이제 푸냐 안 푸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푸는 거는 결국에 뭐 서울시가 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서울시가 과연 풀 것인가? 이 강남은 지금 안 풀었다고 하지만 어제 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 그러니까 이게 1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여기를 6월에 해제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꽤 나름 상세한 내용들의 어떤 그 단독 기사가 나왔거든요. 규제 지역을 전부 다 푸는 것처럼 갑자기 단독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보도 자료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똑같이 해명 자료가 나옵니다. 삼성동, 청담동, 대치, 잠실 토지거래 허가제를 뭐 해제한다는 거 관련해 가지고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해명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기자가 내부자한테 뭔가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으니까 썼겠죠.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진짜 만약에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몇 달 남았거든요. 몇 달 남았는데 이걸 맞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풀더라도 굳이 내가 지금 말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지금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켜보겠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벌써 2년 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서울시가 이걸 푸냐 마냐 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걸 재지정을 해버리면서 결국에 뭐 집값 안정을 택했다라는 기사들도 떴었는데, 여기 지금 2차죠. 목동, 압구정, 성수, 여의도, 여기가 지금 4월 26일에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월 말 4월 초부터는 아마 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푸냐 아니면은 안 푸냐 이거 가지고 분명히 논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때 4월까지 조금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5월입니다. 5월 19일이 만기인 걸로 알고 있고,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은 이 6월 22일이 만기입니다. 줄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는 또 풀어주고 어디는 또 막을 것이냐, 이것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가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 서울시는 작년 말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계획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풀 생각이 없다. 지금 이거 풀게 되면은 분명히 시장을 자극한다라고 해서 안 풀려고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또 시장에서는 이거 안 풀면 또 지금 거래가 가뜩이나 지금 절벽이고 가장 비싼 동네들인데 여기를 계속 이렇게 쥐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게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어요.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부동산 수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지금 시장 침체를 빨리 지금 풀어야 된다라고 아예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큰 틀에서는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사의 심장을 가진,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어디로 가 있냐? 지금 송파랑 강남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뜩이나 많이 하락했다, 뭐 몇십 프로 빠졌다고 하는 음마나 잠실에 가가지고 지금 그 금매를 막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를 지금 읽은 거죠. 그래서 전사의 심장이 있는 분들이 내가 먼저 들어간다. 들어가가지고 요거 반등 노리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지금 일주일 단위로 분위기가 막 바뀌고 지금 뭐 장관도 그렇고 뭐 부총리도 그렇고 막 지금 분위기들이 막 저번 주, 저저번 주랑 좀 다른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정책 방향이 막 변화하고 예측도 사실 무의미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이게 풀리면 반등하니까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리스크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분들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항상 반등이 강남 3구 특히 뭐지 강남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보통 강남이나 뭐 옆에 잠실이나 이런 데가 갑자기 전세가 막 오르거나 아니면 집값이 뭐 갑자기 반등되기 시작하면서 뭐 강남발 반등되나 뭐 이런 기사들이 항상 나와요. 이 하락기 때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지금 뛰어 들어가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거래량도 작아서 아직 지금 방향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굳이 지금 그런 전망을 해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거는 정말 잘하는 분들 아니면은 정말 돈이 좀 많아가지고 뭐 조금 잃어도 괜찮아 라는 분들은 뭐 지금 할 수 있지만 뭐 정말 돈이 아예 없는데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 판에 낄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 그때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자. 어쨌든 해제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봅니다.